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뿌리 채소인 당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근은 그 풍부한 영양성분과 건강에 좋은 다양한 효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지난 영상에서는 당근의 효능과 하루 권장 섭취량, 또 당근과 잘 어울리는 식재료와 궁합이 나쁜 식재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다수가 잘 모르는 당근의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당근의 역사와 당근이 암에 미치는 영향, 좋은 당근을 고르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정의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당근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전 세계에서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입증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볼까요? 고대시대의 당근은 우리가 흔히 보는 주황색이 아니라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이었어요. 그리고 초기 당근은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10세기경, 당근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다양한 색상의 당근이 존재했지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황색 당근이 개발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농부들은 더 달고 부드러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란색과 빨간색 당근을 교배했습니다. 18세기 이후 당근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되며 주요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세기 들어 당근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당근의 효능을 입증한 사례가 많은데요. 미국 농무부의 SDA 연구에 따르면 당근 섭취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시력 보호와 관련된 비타민 A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당근 섭취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당근의 식이섬유가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당근이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영양학회는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당근의 칼륨이 고혈압 예방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와는 반대로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와 미국에서 진행된 CART 연구를 바탕으로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이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시키다는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는 베타카로틴과 알파토코페롤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약 6에서 8년 동안 29,133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연구 결과는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CART 연구는 베타카로틴과 레티놀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약 4년 동안 18,314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연구 결과 베타카로틴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는 예정보다 일찍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연구 결과 모두 베타카로틴이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이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근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었으며, 아직도 이 내용을 믿고 당근을 드시기 꺼려하는 분들이 덜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주세요. 위 두 가지 연구 결과가 다소 잘못 전달되고 있어 제가 다시 한번 잘못된 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연구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고, ATBC 연구 결과를 보면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은 14,560명 중 420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반면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14,573명 중에서는 474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얼핏 보면 베타카로틴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는 거의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420명과 474명의 단순 수치만을 비교해 베타카로틴 복용 그룹이 18% 더 높은 폐암 발병률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CART 연구 또한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은 8,894명 중 159명이 폐암에 걸렸고,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9,420명 중 229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그룹의 차이는 거의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159명과 229명으로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여 28%더 높은 폐암 발병률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수치적인 눈속임을 통해 엄청난 차이처럼 보이게 만들어 모두가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두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베타카로틴의 일일 복용량입니다. 두 연구에서 사용된 베타카로틴 복용량은 하루 20mg에서 30mg으로 이는 일반적인 베타카로틴 영양제의 함량보다 훨씬 더 높은 양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과량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일이 없을 뿐더러 영양제가 아닌 당근에 함유된 천연 베타카로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타카로틴은 폐암 발병률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타카로틴을 적정량을 섭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양제보다 천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더 좋겠죠? 초간단 뚝딱 레시피 시간을 대신해 오늘은 당근을 고를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원산지를 속여도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국내산 당근은 위쪽 부분이 굵고 뿌리 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에 반해 수입산은 전체적인 부분의 굵기가 일정한데요. 하지만 요즘은 수입산도 국내산과 같이 위쪽 부분이 굵고 뿌리 쪽으로 가늘어지는 모양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더욱 확실한 방법은 흙이 묻은 당근을 구매하는 법인데요. 수입산일 경우 흙이 묻은 농산물은 병해충의 문제로 인해 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다른 식자재를 구매하실 때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색이 선명하고 밝은 주황색일수록 좋습니다. 모양은 너무 굽거나 휘어진 당근은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고, 표면은 매끄럽고 상처나 흠집이 없는 당근을 고르세요. 잎이 붙어있는 당근을 고를 경우는 잎이 푸르고 신선한지 확인하세요. 잎이 시든 당근은 오래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당근보다는 중간 크기의 당근이 더 맛있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큰 당근은 섬유질이 많아 다소 질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당근의 역사와 당근이 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좋은 당근을 고르는 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당근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며 적절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법과 조합으로 당근을 활용하여 오늘의 식단을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근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은 너무 작고 소중해서 지금 구독 안 눌러주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벤트 관련 내용과 혹시나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궁금한 주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